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로 놓고 약 70km로 이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소음은 60dB를 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110으로 가볼게요. (110에서는) 약 62dB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0으로 달렸을 때랑 110으로 달렸을 때랑 데시벨 차이가 약 3, 4 정도 이제 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속도를 올려가지고 130으로 해서 주행을 해볼게요. 130 정도 가니까 데시벨이 65에서 66을 이제 넘어가는데, 확실히 이 차의 이제 풍절음이 100km 정도부터 시작된다는 말씀들이 좀 많잖아요. 이 수치로 봤을 때는 130부터 좀 시작된다 라고 이제 그 증명이 이제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카시트입니다. 이제 오늘은 볼보 XC60 T8 R 디자인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 차의 공간과 고속에서의 승차감은 리뷰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를 이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는 볼보 XC60 라인업에서 가성비 모델로 꼽히지만 XC60 라인업에서 그렇다는 거지, 이 7,1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투자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어쨌든 프리미엄 감성을 느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할 텐데요.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인스크립션과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일부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하면 저 보조석 앞에 알루미늄 패널이 적용된 점, 그리고 곳곳에 블랙 하이그로시를 좀 더 자주 많이 사용하는 거, 대표적인 예가 지금 송풍구에 있는 이런 부분, 이 블랙 컬러들이 어쨌든 약간의 그 유럽풍 스타일을 추구하는 인스크리션과 달리 이 R 디자인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의 느낌을 이제 가져가면서 뭔가 조금 더 이제 젊은 느낌을 이제 강조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장점들이 오히려 단점, 아쉬운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컬러를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개성 있고 튄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 차랑 똑같은 컬러의 똑같은 모델을 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얼마 전 이제 그 차를 눈여겨보다가 비가 엄청 많이 온 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그 차에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위에 이 먼지가 묻어 있는 게 좀 티가 이제 확실히 티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 같은 경우는 그냥 좀 관리를 좀 잘하면 아주 예쁘고 개성 있는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반면에 약간 좀 관리를 소홀하면 굉장히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 측면에서 이 차의 이 컬러는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번엔 실내인데 이 블랙 컬러 같은 경우 뭐 심플하고 좋긴 한데, 역으로는 뭔가 고급스러움을 느끼기에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제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시트 같은 경우, 인스크리션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데 얘는 나파와 그라파이트가 이제 같이 들어가죠. 살짝 올 나파 가죽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그런 구성인데요. 뭔가 제가 딱 탔을 때, 그러니까 뭔가 제가 딱 탔을 때 기존 제가 이 XC60 인스크리션에서 느꼈던 그런 안겨있는 푹신함보다는 약간은 좀 하드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차가 이 차의 시트가 BMW나 미니 JCW처럼 시트가 너무 딱딱하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인스크리션의 올 나파보다는 조금 살짝 좀 하드한 편이다,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 같은 경우는 여기 하만 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거, 많은 이제 볼보 그 소비층들이 이 스피커를 보고 이제 차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스피커가 이제 하만 카돈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 제가 타고 있는 이 볼보 XC40, 사실 제가 타고 있는 볼보 XC40 같은 경우도 하만 카돈 스피커가 이제 적용이 돼요. 물론 저는 굉장히 좀 만족하면서 이제 스피커를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중저음에서 아주 강점이 있는 이제 그런 스피커가 바로 하만 카돈 스피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하만 카돈 스피커의 그 상품성에 대해서 결코 문제를 삼진 않습니다. 다만 많은 볼보 소비자들께서 이 바우스웨어 일키스를 이제 기대하셨던 만큼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하만 카돈 스피커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XC60은 뭔가 패밀리카의 역동성이나 튀는 디자인보다는 안정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큰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분들, 특히 뭐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 XC60을 굉장히 좀 관심 두고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XC40은 작고 XC90은 가격대에서 부담돼 이 차를 이제 생각하는 성향이 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2열 공간은 어떨까요? 지금 이거는 1열을 이제 제가 평소에 타는 것과 이제 동일하게 세팅을 해놨을 때 이제 레그룸입니다. 확실히 제 키 173 정도로 맞춰놨을 때 이제 레그룸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저희 차 XC40을 타다가 지금 이 차에 이제 2열 레그룸을 보니까 레그룸이 상당히 좀 넓구나,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드네요. 그래서 키가 적당히 한 182 정도 이하 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시트를 좀 앞으로 당겨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차에 2열 공간, 레그룸, 아이들과 함께 다니기에는 뭐 크게 아주 여유롭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좀 이 레그룸이 이제 여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바를 이렇게 입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뭐 크게 이제 불편하지는 않고요.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차가 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요 2열 가운데에 사람이 앉을 경우 너무나 이제 괴로워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뭐 주로 저나 저희 아내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가끔 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폭도 그렇고 지금 지나가기도 괜찮아서 뭐 2열의 가운데 사람이 타도 뭐 크게 장거리는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일정 시간 보내는 건 크게 이제 무리가 없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골프백 하나 정도를 대각선으로 넣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고요. 제 육안상으로는 한 2개, 3개까지는 이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스턴백이 들어갈 경우는 약간 좀 이제 제한이 있겠죠. 이 볼보 자동차의 특성상 트렁크의 입구가 그렇게 넓진 않아서 이 골프백을 가로로 놓는 것은 좀 어렵고, 대각선으로 이제 넣어야 되는 거 참고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볼보 자동차 하면 도심뿐만 아니라 자연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브랜드인데, 제가 지금 서울을 벗어나서 교외로 온 이유는 이 차가 일상에서 어떤 승차감을 제공할지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닦여 있는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의 승차감은 비슷비슷할 거지만, 지금처럼 노면이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승차감을 확실히, 강점을 확실히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약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바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에서 있을 때는 역시 하이브리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조용합니다. 근데 저속에서 중속으로 올라가면서 구동 시스템의 변환이 이루어질 때 이 엔진에서 나는 그 소리가 유입돼요. 그래서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타고 지금 이 교외로 오면서 뭐 고속으로도 다 달려보고 뭐 중고속으로 좀 달려봤는데, 변속할 때나 급가속할 때 엔진에서 발생하는 그런 으르릉 소리가 실내로 유입되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이제 여러분들께 꼭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좀 노면 상태가 이제 불량한 곳을 좀 지나가고 있죠. 아이고, 살짝 위험했어요. 지금 노면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곳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 차의 승차감은 서스펜션과 타이어가 굉장히 좀 좌우를 좀 많이 합니다. 이 차에 적용된 서스펜션, 전륜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WC1, 고급차에 자주 쓰는 그런 서스펜션이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미쉐린의 20인치 이제 휠을 꼈습니다. 아무래도 19인치 낀 타이어, 19인치 휠을 낀 그런 제품보다는 약간 승차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이렇게 노면 불량한 곳을 지나갈 때 어떤 노면의 진동이나 충격이
뭐 저한테 전달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굉장히 그 하체 진동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잡아줬다,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강합니다. 근데 다만 좀 이제 아쉬운 것 같은 경우는 이 XC60이 볼보 라인업 중에서도 SUV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한 차예요. 물론 SUV라 XC40도 있고 90도 있는데 이 차가 좀 더 SUV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좌우 롤링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하체 진동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약간 좀 좌우로 흔들린다,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이 차를 실제 소유하신 저희 아파트 주민께 전화를 드려서 차 좌우 좀 승차감은 좀 어떻냐 했더니 생각보다는 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본인들께서는 그래도 이거는 이제 SUV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허용하신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차 이제 좌우 롤링은 좀 있는 편이다,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고를 이제 하셔야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느낌이 부드럽고 좋습니다. 정숙한 편이고요. 특히 제가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속도까지 끌어올려주는 능력이 이제 아주 좋아요. 제가 도심 운전을 하다 보면 급하게 어딘가 막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추월을 이제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떤 토크나 출력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가 살짝 미끄러져 나갈 때 순간 확 나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나가는 거,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중고속에서의 그런 발진 감각보다는 초반에 발진할 때 아주 경쟁력을 좀 갖추고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특성을 이 XC60이 이 무거운 차체에서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다만 아쉬운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진 부분은, 엔진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 같은 경우는 좀 아쉽다라고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안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뭔가 보여드리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담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제 패밀리카 이제 볼보 XC40인 거 다들 아시죠? 저는 그 차의 이제 경쟁력 중 하나가 바로 안전 장치라고 하는데, 물론 반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런 그 상황을 전달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이제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후진을 할 때 뭔가 확 끼어든다고 들었을 때 이 차가 뭔가 끼어들었던 그런 사물이나 사람보다 먼저 멈춰져 가지고 안전한 상황을 100% 확실하게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SU60을 또 시승을 했는데, 도로를 쭉 가다가 어떤 전방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아주 이제 잘 잡아줍니다. 그런 기술들이 좀 미흡한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차에 앞에 사물이 없는데도 갑자기 멈춘다거나, 정말 저 끝에 있는데 멈춘다거나, 이렇게 불필요하게 차의 안전장치가 개입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 볼보 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내가 필요한 시점에 안전장치가 개입해서 사람을 내가 안전하게 차 안에서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차가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연비가 11.9가 나왔고, 그리고 거리는 11.4km, 그리고 시간은 25분이었습니다. 25분 동안 11.4km 달렸을 때 연비는 11.9가 나왔습니다. 지금 오로지 하이브리드 모드로만 달렸고,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으면 이제 이것보다 수치가 좀 더 이제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약 한 15를 넘길 거라 생각했는데 약 12 정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약간 제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쳤지만 어쨌든 내연기관보다는 좀 우수하고, 순수 에코 모드로 달렸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수치가 이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감안한다고 하면, 이 정도의 연비도 이 육중한 차체치고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도심을 꽉 막힌 도로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모드보다 에코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 연료 연비를 좀 확보하는데 아주 큰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영상도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